네, 이번 시간 주택법의 핵심 정리 26번째 시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이 급등을 해서 주택가격을 안정하기 위한 우리 행정관청의 어떤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가격이 많이 상승할 때 정하는 거고, 조정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좀 규제를 덜 받는 곳이죠. 투기과열지구가 더 규제를 많이 하고, 자, 시험 문제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일단 지정권자가 2명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이제 조정대상지역 다음 용어로 배울 건데,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는 여기 투라는 게 영어에 2명이라는 투 이런 거랑 관련이 있으니까 지정권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할 수 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이런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는 대상이 어딜까요? 자, 일단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다음에 세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자, 우선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야 되고, 다음에 세 군데 지역 기역번하고 니은번하고 디귿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세 개 중에 하나만 걸리면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역번 투기과열지구를 정하는 지역은, 자, 이게 청약 경쟁률이죠. 이 청약 경쟁률이 최근 2개월을 조사해서, 자, 이게 주택 전체의 청약 경쟁률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소규모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지역들,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5대1, 10대1이 넘어가면 주택 수요가 많다는 거죠.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막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상승을 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2개월간 5대1, 10대1인데 5대1은 전체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고 10대1은 국민주택 규모 소규모 주택의 청약 경쟁률. 자, 우리 정리하실 때 2개월, 5대1, 10대1을 초과한 지역들 이렇게 브런크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들,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하면 주택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들. 디귿번은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정규의 평균 이하. 자, 이거를 초과라고 내시면 안 돼요. 초과. 초과로 들어가시면 조정대상 지역 쪽으로 가셔서 위축 지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주택 보급률이 전국의 평균 이하다. 그러면 이거엔 주택 보급률이 전국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 자체가 현저히 떨어져 있고 자가주택의 비율이 전국의 평균 이하인 지역들. 자,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이렇게 세 군데 지역에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또는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일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지정하거나 해제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권자가 2명 있었습니다.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할 때는 자기 하급자인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는 자기보다 상급자인 장관과 협의해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해제할 때는 당연히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정했으면 또는 해제했으면 이거를 이 해당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직접 공고하고, 이걸 이제 시군구청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심할 부분들은 3번 같은 경우도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 해제했으면 직접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시군구청장한테 통보한다. 이런 내용들 보시고 심의를 거친다. 특히 여기 1번 같은 경우 시험 문제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이지 국토부 장관이 시군구청장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토부 장관은 자기 하급자 시도지사, 시도의사는 자기 상급자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 의견 같은 거 들어서 지정하고 해제해야 됩니다. 자, 해제 의무는 장관이나 시도의사는 지정사유가 없었다고 인정을 하면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지정사유가 없어졌으니까 투기과열지구는 의무적으로 해제를 하여야 한다는 거고, 또 해제 의청이라는 게 있네요.
자, 시도이사는 국토부 장관보다 하급자고 시군구청장은 시도이사보다 하급자니까 시도이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시군구청장은 시도이사한테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해제 요청을 받으면 30일 안에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일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 굉장히 특이한 기간이니까.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요거를 토지 소유자가 해제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해제 요청은 시도이사나 시군구청장이 자기 상급자한테, 시군구청장은 자기 상급자인 시도이사한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 해제 요청을 받은 여기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이사는 40일 안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재검토 이거 반기마다입니다. 개정됐죠. 1년마다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은 반기마다 6개월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고 공고해야 됩니다. 반기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아까 투기과열지구를 정하는 지정 기준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보시면, 자, 이게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2개월 동안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소규모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는 거니까 2개월, 2, 여기 10이 들어가야 되겠죠. 10대1이니까. 자, 그리고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도 공급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고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겠죠. 그리고 분양 계획입니다. 분양 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들. 1번이 되겠죠, 답이. 여기 보시면 2개월, 그 다음에 10대1 분양 계획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자, 이제 서술형 투기과열지구 여러 가지 복합 문제인데, 자,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정할 수 있는데요.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해제할 때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은 자기 하급자인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협의도 틀렸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해제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거고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해제할 때는 시군구청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거고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1번 질문은 완전 틀린 겁니다. 자, 2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서 지정서유가 없어졌을 때는 자,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시도지사한테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시도지사보다 하급자인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에게 요청하는 것은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거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국토부 장관은 반기마다 위원회 심의를 소집해서 투기과열지구를 계속 지정할 건지 안 할 건지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반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 재검토 같은 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거죠.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되는 상속의 경우를 포함해서 투기과열지구도 주택을 분양받은 집이나 분양받은 주택을 전매를 제한한다는 게 우리 다음에 배울 건데 자, 전매 제한할 때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매매나 증여 같은 것들이 이 전매 제한이 되는 거에 포함되는 거지 상속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 같은 거는 이 전매 제한 금지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상속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로 봐야 되고 매매나 증여 같은 것들이 금지 행위로 봐야 됩니다. 상속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이혼 같은 경우로 배우자한테 넘어갈 때 위자료 같은 형태로 이혼할 때 배우자한테 넘어갈 때는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에 사업주체 동의를 받아서 전매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매할 수 있다. 자, 맞는 것은 3번이겠네요. 국토부 장관이 반기마다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된다. 반기마다 재검토하는 거 맞죠?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올해 꼭 합격하시고 여기 공법의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 체계도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체계도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이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관련 교재 메일로 파일 형태로 보내드릴 테니까 복사해서 프린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